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2021학년도 연세대에 합격한 학생의 합격 후기를 제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합격 후기는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친구는 해외대 출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심지어 수업만 듣고 따로 복습까지 안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7일을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합격한 친구거든요. 물론 그 전에 저의 3일 특강 수업이라고 해서 3일 동안 12주 기본반 과정을 압축하는 반이 있는데 그 반을 듣고 연고대 파이널반 수업까지 들은 친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업만 듣고 연대에 합격한 케이스, 그 친구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이 합격 후기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2021학년도 연세대 의류환경학과 합격한 학생의 합격 후기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사실 다른 분들보다 노력을 적게 했는데 붙어서 논란, 연세합사 수강생입니다. 노력을 적게 했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얼마나 적게 했는지 사실 좀 상대적이긴 하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노력을 적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다른 분들은 저와 달리 오랜 기간 열심히 하셔서 부끄러운 마음에 후기를 올려도 될까 싶었는데 혹시 저 같은 경우인 수험생분과 원군쌤께 감사한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연고대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연고대에 특화시켜서 기출 중심으로 풀이하는 파이널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들었으나 서울대 준비로 복습도 못하고 논술 시험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만 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주일 전 벼락치기 했다고 하지만 일주일 만에 붙은 건 아니에요. 3일 특강을 듣고 이미 연고대 파이널반 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수업 때는 열심히 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업만 잘 들어도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는 정말 집중을 잘 한 거죠, 그쵸? 그리고 복습은 못했지만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복습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주일 전 벼락치기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연고대 파이널반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파이널반에서도 어떻게 막판에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는 연고대 파이널반에서 수업 들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일주일 전 벼락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향을 잡았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시험 막판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열과 성을 다하는지가 합격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시험 일주일 전에 이제 양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잘한 거예요, 그쵸?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했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의 후기와 같이 논술은 연세합사 원군쌤 덕 많이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논술 베이스 제로이며 해외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안 써서 국어 실력 빵점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해외대 출신인데 가능할까요? 저는 한글도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이러면서 다들 막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다 합격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그걸 증명을 해줬죠, 그쵸? 그런 제가 연세합사 수업을 듣고 논술 뚫었으니 실력은 말 다 했죠. 제발 저처럼 하지 마시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벼락치기 나도 일주일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저처럼 하지 마시고 요 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후기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 연습, 첨삭 받으세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논술 본다 하신 분들께는 꿀팁 압축했으니 읽어보시길. 논술을 일주일만 합격한 친구가 어떻게 과연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카페를 활용했다고 하네요. 일단 기출문제 지문 읽고 점수 높은 사람 답안을 원고지에 그대로 따라 적었습니다. 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논술 첨삭나라인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학생들의 답안이 있는데 요 카페에서 이제 높은 점수인 학생들 답안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친구는 이제 높은 점수 답안을 본 것 같아요. 필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이 친구가 아무래도 해외대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어나 이런 것들이 서툴러가지고 필사를 통해서 한국어를 쓰는 것을 손에 익힌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제가 부탁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친구 3일 특강 듣고 합격했잖아요. 3일 특강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어휘력과 문장력이 부족했기에 좀 있어 보이는 단어 하이라이트 쳐가면서 노트에 따로 정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좀 있어 보이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명사형 구성이라고 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좋은 답안들을 보면서 그 답안에 있는 좋은 어휘들을 내 걸로 소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국어가 약한 친구들은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트에 어려운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놔도 좋아요. 이제 나만의 단어장 만들다 보니 비판에서 쓸 수 있는 서술어, 견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등 4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따라쓰기 3번 정도 하고 다른 연도 문제 직접 풀 때 단어장에 적은 고급 어휘 넣으면서 썼더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논술은 말하지만 쓰면 쓸수록 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써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시간만 더 많았어도 첨삭 받았을 텐데 이미 일주일도 안 남았던 터라 수험생분들은 꼭 첨삭 받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제가 비밀 수업도 그렇고 첨삭도 그렇고 이제 제가 한정 인원만 받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아마 첨삭을 제한돼서 못 받았을 거거든요. 만약 관심 있으시면은 빨리 등록하는 게 좋긴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신규 신청이 어려운 상태고 비밀 수업도 지금 대기가 좀 있는 상태긴 합니다.
합니다. 자, 다음 봅시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좀 있어 보이는 단어 정리했는데 구글과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가면서 그에 따른 동의어 반의어도 찾아서 단어장에 적었습니다. 나만의 사전을 만드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직접 찾아서 썼을 때 내 거로 체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같은 의미라도 골고루 써주면 글의 완성도와 어휘력이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잠깐 예를 들어주자면 같은 의미라도 골고루 써주면 글의 완성도와 어휘력이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가변성, 불변성 이게 뭐냐면은 서로 이제 대비되는 태생적 반의어들이거든요. 그리고 귀납법, 연역법, 유물론적, 유심론적, 미봉책, 근본책 되게 좋은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은 항상 하나의 어떤 상위 개념이 존재하고 상위 개념에서 파생한 두 입장의 갈등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 구조들은 태생적 반의어를 50개 정도만 정리를 잘 해도 어휘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곤쌤 수업 듣다 보면 배경 지식 얘기 들었을 텐데 저는 각 분야별로 최소 4개씩 준비했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적용해서 썼습니다. 이 분야가 이제 제가 정해주는 게 있거든요. 수업상 설명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업 들었던 친구들 알 거예요. 인문 과학적 사례가 있고 사회 과학적 사례가 있거든요. 이 학생은 최소 4개씩 준비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준비한 거예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시가 아니더라도 적용해보는 연습했기에 시험장에서 바로 생각난 것도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었어요. 그냥 내 얘기를 줄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사고력 편집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이 내 입장을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 내 지문의 입장을 그래프에 적용시킬 때 저는 80년대 홍콩의 무림영화가 정부의 점포적 지원으로 한때 흥행했지만 다른 분야의 문화사업 예컨대 대중가요의 발전은 침체되었고 그 결과 인접한 국가인 일본과 한국에서는 J-팝과 K-팝과 같이 대중가요는 발전했다 라는 예시로 지문의 입장을 뒷받침해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나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예시 적용한 연습을 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남들과 차별화된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논술 가르쳐준 영곤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합격 후기 써줘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논술 노베이스에 제대로 연습은 일주일밖에 못한 사람도 연세합사 수업으로 최종 합격했어요. 1차 합격했을 때도 진짜 믿을 수 없었는데 최종까지 합격하다니요. 원곤쌤 논술 한번 배워놓으면 어마어마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논술 시험에 가능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살아가면서 평생 글쓰기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험생분들 조금이나마 저의 속성 꿀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주변 수험생들에게 논술은 연세합사라고 적극 추천할 거예요. 보면 이제 본인 합격 인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연대 의료환경학과를 합격한 친구고요. 이렇게 합격 후기를 분석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만 해도 해외대 출신의 논술 노베이스인 친구도 연대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라고는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논술은 막판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또 영상으로도 시험 막판에 뭐를 준비하면 좋고 어떤 걸 보면 좋을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의 후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 후배가 된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합격 후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